변두리 역사 300, 반지의 제왕, 알렉산더 등 판타지 영화와 고대사를 소재로 한 영화의 전투 장면에 무장 코끼리가 자주 등장하는데 군사용으로 사용된 이런 코끼리를 전투 코끼리라고 합니다. 영화 외에 문명, 삼국지 등의 게임에도 등장하는 이 전투 코끼리는 주로 고대 인도와 지중해 지역의 전쟁에서부터 13세기 베트남의 전쟁에까지 이용되었으며 적을 밟아 죽이거나 적의 전열을 무너뜨리는 데 주로 쓰였습니다. 인도 문화권에서는 인도 코끼리가, 카르타고 및 그리스에서는 현재 멸종된 북아프리카 코끼리가 사용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무시무시한 전투 코끼리를 제압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 하나였던 전투돼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류가 전쟁의 맛을 들인 후 수많은 동물들이 전쟁에 이용되었는데 말이 가장 많았고 코끼리, 고양이, 개, 원숭이 그리고 코뿔소까지 공격용 무기로 이용되었으며 꿀이나 팔던 꿀벌까지도 무기로 징집되었습니다. 군수물자 운송과 전투에 두루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동물이 없었다면 몽골이 유럽까지 가서 진상 피우는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돼지도 전투에 사용되었다는데 과연 무엇을 했는지 통돼지 말고 무기로서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역사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이 기원전부터 전투 코끼리의 상대로 돼지를 이용하면서 상당한 재미를 봤다고 합니다. 코끼리와 맞짱 뜰 만큼 등발이 크지도 않고 맹수의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도 없으며 빠르지도 않고 날지도 못하는, 그래서 전투 식량으로 쓰이는 것 외에는 그 역할을 도대체 알 수 없는 이 돼지의 무기는 바로 우는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기분 좋은 돼지의 꿀꿀 소리가 아닌 불만, 의협, 고통을 표현하는 꾀액하는 금속성에 갈라지고 둔탁한 소리입니다. 음정이 엉망인 노래를 들으면 돼지 멱을 딴다는 농담을 하는데 이때 멱은 멱살 잡다의 멱입니다. 즉, 목을 가리킵니다. 멱을 따는 것은 동물을 죽이는 것이고 이때 죽는 동물이 내는 소리는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가장 처절한 소리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비록 돼지의 멱을 따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로 고통과 불안을 겪을 때에 돼지가 내는 이 소리를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이 소리를 인간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정신을 잃거나 판단력이 흐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코끼리에게 이 소리는 인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불편하고 공포스러운 굉음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돼지를 고통에 몸부림치게 만들고 그것을 적의 코끼리 방향으로 돌진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출발할 때에는 살아있고 가는 중에는 고통을 천천히 느끼다가 적진에 들어가서는 사방팔방으로 거친 괴성을 지르며 전투 코끼리를 대혼란에 빠뜨리는 동시에 적전열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결국 아군이 더 안전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돼지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우선 돼지 몸에 인화성이 강한 타르 또는 불이 잘 붙는 물질을 바릅니다. 그리고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적에 가까워지면 그 돼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후 돼지가 보일 행동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진에 있던 코끼리뿐 아니라 인간 병사들에게도 이 전투돼지는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돼지 몸에 불만 붙인 것이 아니라 갑옷을 두르고 무기를 장착하면 미친 코뿔소에 버금가는 민첩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사람들은 거대한 코끼리가 새끼 돼지의 작은 퀴익 소리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기원전 275년 티로스 전쟁에서도 전투 코끼리의 상대로 돼지를 이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불타는 돼지가 로마에서만 쓰인 것은 아닙니다. 기원전 266년 마케도니아 왕국의 안티고노스 2세가 그리스 남부의 메가라를 포위했을 때의 메가라인들은 돼지 몸에 천, 석유, 송진을 가득 바르고 불을 붙여서 몸부림치는 이것들이 뭉쳐있던 침략자 코끼리 무리들을 향해 돌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계획한 대로 코끼리들이 뜨거운 불꽃과 돼지의 격한 소리에 놀라 갑자기 이리저리 달아나기도 했지만 이 와중에 메가라 군인들까지 덮쳐서 다수가 죽고 다쳤습니다.
기원 후 544년 페르시아의 호스로 1세가 메소포타미아의 에데사를 포위했을 때의 왕은 전투 코끼리 한 마리만으로도 성 안에 있던 로마군들을 상대할 만하다고 생각했는지 이를 앞세워 성으로 밀고 들어가려 했지만 돼지들 때문에 돌아섰습니다. 이때 로마인들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코끼리들을 돌려세웠는데 합의 돼지를 묶어두는 것만으로 적 코끼리를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돼지는 어떤 위협도 받지 않고 로마군이 원하던 작전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단지 그냥 거기에 있으면서 휘역하는 소리만 냈을 뿐입니다. 돼지의 괴성에 움찔하던 코끼리는 조금씩 물러서더니 결국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전투돼지의 미친 소리를 들으면 매우 잘 훈련된 전투코끼리조차 종종 인간의 명령을 따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에는 어린 코끼리 때부터 돼지와 함께 살도록 하면서 돼지의 거친 소리에 면역력을 길러 성체가 된 후에는 더 이상 적의 전투돼지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훈련 방법을 바꿨습니다. 이외에도 점차, 석궁과 투석기처럼 강력한 투사병기가 등장하면서 코끼리의 사용은 점점 그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약무기가 등장하자 코끼리는 전장에서 그 가치를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전투돼지도 모습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투코끼리를 쉽게 제압했던 전투돼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두리 역사